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밖에 온도가 아마 37도 이 복사일 심한데 바람 안 통하는 데는 한 40도쯤 되는 것 같아요. 이 맨발 걷기하다 그 데크 거기에 발바닥 1도 화상을 입어서 발바닥 지금 걷기가 아주 힘듭니다. 어쨌든 더운 날씨입니다. 자전거 타면서 등가죽에 땀은 철철 흐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췌장암 환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병이잖아요. 여기 암 등록 연구소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췌장암 발병 환자 수가 9,780명인데 2023년도에 사망한 환자는 7,693명이래요. 5년 생존율 약 13% 정도 되는 거.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양의학적으로 이런 것보다도 이 췌장암하고 스트레스와 췌장암 관계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에너지 소비를 과다합니다. 알겠어요? 에너지 소비를 과다하면서 우리 몸은 고혈당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즉각 조치 대응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체온이 옵니다. 고혈당은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고 저체온은 모든 기관 조직의 기능 저하를 가져옵니다. 고혈당, 저체온, 스트레스 받으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 당뇨병이 오고 또 하나는 저체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특히 몸 안에 염증이 과다 생성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이 생기면 이걸 바로 잡아 죽입니다. 근데 또 생겨. 잡아 죽이고 또 생겨. 그러면 몸 안에 이상세포가 하나씩 둘씩 쌓입니다. 그게 염증이 쌓이고 쌓여서 이상세포가 형성되는 거, 그게 바로 암입니다. 그냥 계속 큽니다. 무한증식이 아니고 계속 이 이상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분을 자꾸만 땡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찾게 돼 있습니다. 빵, 떡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때는 자연 당분이 아니라 인조 당분, 설탕을 1이라고 할 때, 당도를 1이라고 할 때 스테비아사이트, 아스파탐, 액상과당 이런 건 당도가 180배가 이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땡깁니다. 왜? 기분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러면 인조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우리 몸의 염증은 기하급수적으로 설탕을 1로 놓고 봤을 때 설탕을 먹었을 때 염증이 1이 생긴다면 사카린, 스테비오사이트, 아스파탐 이런 액상과당이 들어간 먹을거리 인조당분을 먹으면 염증이 180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율을. 그러면 암 발생 위험은 180배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인조당분을 먹으면 췌장 기능에 과부하가 생깁니다. 왜? 인조당분이 들어가면 바로 우리 몸에선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조당분을 과다하게 먹으면 하나는 췌장 기능, 하나는 간 기능, 하나는 콩팥 기능이 망가집니다. 세 개 장기가 망가집니다. 기능이 저하돼요. 특히 콩팥의 사구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걸러내질 못해요. 그러면 노폐물 배출 장애로 인한 신장 질환에 관련된 게 40여 종의 질환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간 기능도 40여 종 생기고 췌장 비위장 기능도 약
120여 종의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인조당번보다 스트레스가 오랜 동안 누적됐을 때. 이해하죠? 그래서 장시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면 콩팥, 간, 췌장 요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수족냉증도 만병의 근원입니다. 왜?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서 저체온이 옵니다.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당분으로 인한 또 이 즉각 조치 대응팀을 위해서 스스로 저체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간 기능이 저하돼서 저체온이면 벌써 저체온이 2개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 체온을 벗어나면 역시 병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약이잖아요. 췌장암 발생 시에 이 췌장암이 발생하기까지 스트레스 받은 게 약 10년에서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최소 10년 전부터 문제가 스트레스가 과다 누적 시에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췌장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뭐냐 이게 가장 세게 받는 게 배우자의 또 배우자와의 이러한 관련된 스트레스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작용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간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는 시기를 놓친 경우, 또 하나는 뭐 이러다 말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찌꺼기를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될 사람과 용서를 빌 사람 둘 다 마음속에 찌꺼기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인조당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당과 저체온은 자동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족관계입니다. 시동생 관계, 또 시아버지 관계, 이런 친족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시어머니하고도 관계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일단 식사가 즐겁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가장 해결하는 것은 이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당분을 과다 섭취하는 습관을 갖게 돼 있어요. 식사 습관도 자동적으로 나쁘죠. 왜? 승질난 채로 밥을 먹으니까. 그러지 않은 것처럼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고혈당과 저체온은 자동적으로 그냥 3, 4, 5가 깔려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스트레스를 1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은 보통 1이라고 시작하는 사람 보통은 1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빨리 오는 거야. 그런데 본인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될 사람도 모르고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도 몰라.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빌 것과 용서할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치유하냐고요?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약 1년에서 3년 정도. 그것은 자기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을 해서 스트레스 원인이 용서를 빌 것과 용서를 해야 될 것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불평, 불만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의미가 뭔지, 이 깨달음이라는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췌장암 이 걸리신 분들, 걸리기 전에 이런 걸 깨달았으면 췌장암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소확행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본인이 잘난 것 같지만 이 큰 덩어리에서 보면 본인 이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그 모래알만도 못한 작은 먼지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잘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 탓으로소이다 라고 그 깨우침을 가질 때 자기 수양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해야 돼요. 일기를 쓰던 바닷가에서 생활을 하던 자연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연의 가르침 속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내 몫을 아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고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자연은 절대 남과 비교하거나 욕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하죠. 나누고 베품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많고 혈당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췌장암 재발률은 80%가 재발하는 겁니다. 이 1기, 2기, 이 췌장 그 수술한다 할지라도 재발하는 게 80%입니다. 또 이 생존율은 13.9%, 13%밖에 안 돼요. 그게 고혈당과 저체온을 상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혈당이 되면 모든 장기가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으면 모든 장기의 기능 이런 것들이 과부하 걸려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거기다가 저체온까지 겹치면 이거는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해도 좋습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상담자는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진짜 속마음을 열어야 치료나 치유가 가능한 병 중에 하나가 췌장암입니다. 진짜 속마음을 열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 중에 하나가 또 췌장암입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라고 생활하시는 분들, 췌장암이 생기면 그 발생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 내 탓이로소이다 그걸 찾을 때까지 산속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속에서는 가능한 높은 곳을 찾아가서 생활해야 되고 바닷가에서는 가능하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동양의학적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해야만 췌장암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계에선 인조 단맛에서 자연 단맛으로 인조 단맛을 먹으면 이게 영양실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른 영양, 풍부한 식이섬유 이게 자연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식이지만 자연식을 해야만 됩니다. 스트레스와 췌장암은 동일체입니다. 그런데 나는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영영 못 고칩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췌장암을 고치려면 스트레스 받는 요인을 찾고 해소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췌장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있어요? 췌장암 치유에 실패하는 원인, 스트레스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걸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탓이로소이다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고 용서 빌고에 대한 것 기회를 놓쳤으면 빨리 기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탓만 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암을 고치기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스트레스 해소 없이는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아시겠어요? 스트레스를 털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그것은 산속에서 생활하거나 바닷가에서 혼자 1년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를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뭔지 상대방 50, 내 탓이 50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51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치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재발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췌장암
재발의 80%, 생존율이 13%밖에 안 되는 무서운 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췌장암은 동일체입니다. 그리고 이 췌장암은 자기 수양 없이 췌장암을 치료하거나 치유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자기 수양 없이 치료나 치유가 안 됩니다. 약이나 수술로는 불가능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수양이 뭐냐? 내 탓이로소이다. 내 잘못이 51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깨우칠 때 이 췌장암은 쉽게 털어낼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50일이 네 탓이로소이다 라고 하면 이 병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왜? 50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고혈당과 저체온은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모든 조직과 기관이 노쇠와 노화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 노화가 아니라 몇 곱배기를 제곱으로 빠르게 몸이 노쇠 노화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수양 없이는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이 췌장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수양을 하기 위해서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속을 가면 고도가 높은 곳으로, 바닷가로 가면 더 낮은 곳으로, 이런 곳에서 자기 수양을 위해서 아마 생활하시면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질환 중에 또 하나가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와 췌장암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 동양의학적으로 정리했으니 발병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 미움, 분노, 원망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내 몫이 얼마만큼인지를 스스로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고 그 무서운 췌장암 이 발병을 예방하고 또 발생했다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으니 실천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건강을 회복하고 멋있는 이런 암을 극복하고 미러클, 기적이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췌장암과 스트레스와 췌장암은 동일체다. 아시겠어요? 스트레스 없애지 않는 한 췌장암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스트레스를 버리면 췌장암은 아주 쉽게 고치는 병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